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야금, 과연 천년 전 고려의 궁정에서 울려 퍼지던 그 신비로운 소리와 같은 악기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친숙하게 여기는 이 가야금의 모습은 오랜 시간 수많은 변화의 물결을 겪으며 오늘의 일은 완전히 다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한반도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악기, 가야금. 그 찬란한 유산 뒤에 숨겨진 천년의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문화유산 속에 감춰진 진실, 전설과 상실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묘한 지적 호기심과 서정적인 궁금증은 아마 여러분을 이야기 속으로 깊이 끌어당길 겁니다. 자, 그럼 가야금의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보시죠. 가야금의 이야기는 먼 옛날 한반도 남부에 자리했던 아름다운 가야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6세기 무렵 가야국의 가시랑은 중국 악기를 본떠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새로운 악기를 만들도록 명했고, 이때 우르기라는 당대 최고의 위대한 음악가가 등장했죠. 그는 가야의 12고을을 상징하는 12줄을 가진 악기를 창조해냈으니 이것이 바로 가야금의 전설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우르은 이 가야금에 맞춰 무려 12곡의 아름다운 가락을 지어냈다고 하죠. 고요하고 신비로운 숲속에서 혹은 잔잔한 강가에서 우르기 직접 나무를 깎고 현을 엮어내며 새로운 소리를 탐색하던 그 순간으로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야금은 단순한 연주 도구를 넘어 가야의 정신과 혼을 담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가야의 운명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려던 신라의 진흥왕은 가야를 병합한 후 우르과 그의 제자들을 신라로 불러들여 가야금을 계승하게 했죠. 진흥왕은 가야금의 음악적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 악기를 신라 궁정음악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궁정연회에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악사들이 정교하게 조각된 가야금을 연주하며 그 섬세하고도 웅장한 선율로 왕실의 위엄과 백성의 평화를 노래했을 겁니다. 악기의 표면에는 봉황이나 용과 같은 상서로운 동물이 정교한 문양으로 새겨져 있었고요. 연주자의 숙련된 손이 줄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그야말로 천상의 음악이었을 테고요. 가야금은 그렇게 가야를 넘어 신라의 궁정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되었고 그 아름다운 음색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삼국시대 내내 가야금은 민족의 정서와 함께하며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뒤를 이어 고려는 한층 더 발전된 문화를 꽃피웠고 개경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죠. 가야금 역시 고려로 계승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의 궁정음악가들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야금의 전통을 존중하며 연주했고 그 모습은 신라와는 또 다른 우아함과 격조를 보여주었을 겁니다. 고려 시대의 고풍스러운 복식과 웅장한 궁정 분위기 속에서 가야금은 여전히 중요한 악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려 시대에는 당나라와 송나라에 세련된 음악, 즉 당악이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기존의 우리 고유 음악인 향악과 함께 궁정에서 연주되었습니다. 다양한 외래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운데 가야금의 위치와 역할에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왔죠. 당악기들과 함께 연주되면서 가야금의 음색이나 연주 방식이 당악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변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악기의 형태 자체에도 미세한 변형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형태의 변형을 넘어 우리가 오늘날 알지 못하는 고려 가야금이라는 미스터리한 존재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기대와 흥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이 미묘한 변화의 조짐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작은 불안감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과연 고려의 가야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려 시대의 가야금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찬란했던 원형은 마치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 듯 명확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고려의 가야금을 이토록 비밀스러운 유산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의문의 실마리를 복합적인 역사적 격변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조심스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 가야금의 원형을 흐리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으로 거대한 폭풍처럼 한반도를 덮쳤던 몽골의 침략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13세기 몽골군이 고려를 유린하며 휩쓸고 간 자리에는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궁궐들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들과 기록물들이 전쟁의 참혹한 포화 속에서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악기 역시 이러한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섬세한 가야금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파손되거나 약탈당했을 것이고 악기의 제작 기술이나 연주법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마저도 상당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치 인류의 중요한 지식을 담은 거대한 도서관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었을 테죠. 여기에 시대적 전환을 알린 숭유억불 정책 또한 고려 가야금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는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불교 문화가 꽃피웠던 시기였죠. 하지만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교가 새로운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시대의 문화, 특히 불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예술이나 제도들은 억압받거나 유교적 가치에 맞춰 재해석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고려의 가야금 역시 당시 불교의식이나 궁중연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적 변화 속에서 그 위상이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외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물결 속에서 옛 악기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며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갔던 것이죠. 마치 화려했던 과거의 영웅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쓸쓸히 퇴장하는 모습과도 같달까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음악제도 또한 대대적으로 재편되고 정비됩니다. 즉 궁중에서 연주되는 의례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었고 향악과 당악은 엄격한 틀 안에서 재정비되었죠. 이러한 음악적 이상과 체계 속에서 고려 가야금은 조선이 추구하는 새로운 음악적 가치와 맞지 않거나 혹은 이미 형태가 변형되어 그 원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류 악기에서 점차 밀려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악기가 그 자리를 대체했거나 기존의 가야금이 다른 이름이나 모습으로 흡수되어 변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려 가야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과 정보는 점차 희미해지고 결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요? 이는 마치 한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정수가 담긴 페이지가 통째로 찢겨나간 듯한 깊은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사라진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가야금 속에서 고려에 찬란했던 흔적을 찾아내려는 끈질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연주하고 감상하는 가야금은 천년 전 고려 시대의 가야금과 어떤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또 다른 탐구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는 가야금은 크게 정악 가야금과 산조 가야금으로 나뉩니다. 이 악기들이 고려 가야금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 그 뿌리에는 깊고 오랜 역사적 연결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고문원 속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악기 관련 기록들이나 혹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출토된 악기의 파편들, 심지어는 고려시대의 회화나 불화 속에 섬세하게 그려진 악기의 모습들이 그 숨겨진 단서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모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려는 집념의 탐정처럼 연구자들은 이 작은 흔적들을 쫓고 있죠. 현대의 악기 연구자들은 이러한 귀중한 단서들을 종합하여 잃어버린 고려 가야금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심지어는 실제 악기를 복원하려는 시도까지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옛 악기의 원형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당시의 가야금이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모습으로 연주되었을지 상상하며 재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문화유산의 맥을 잇는 지극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들의 끈질긴 탐구 정신과 열정 덕분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려 가야금이라는 잃어버린 유산은 단순히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가야금이라는 새로운 형태로든 혹은 연구자들의 불타는 열정 속에 스며들어 우리 곁에 면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야금 선율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천년 전 고려의 궁정에서 울려 퍼지던 그 아련하고 신비로운 소리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잃어버린 것을 재발견하는 기쁨과 함께 끈질긴 문화적 생명력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고려 가야금의 원형이 명확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의 악기가 없어진 사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독특한 음악적 정체성과 미학이 단절되었다는 깊은 아픔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통째로 지워져 버린 듯한 쓰라린 경험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단절 속에서도 후대의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으로 가야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선율을 이어왔습니다. 잃어버린 유산을 추적하고 그 흔적을 더듬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지극히 중요한 여정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옛 모습을 되찾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탐구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귀중한 깨달음과 영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귀 기울이는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 속에는 이렇게 천년 전 고려의 미스터리한 그림자가 아련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단순히 옛것을 아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것을 통해 현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쉬고 있을 뿐이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